카카오의 주가는 오를 수 있을지, 분할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 1개월 후까지 주가 흐름을 살펴보니까 이때 보시면 여기 피르침이 하나 있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간단히 책 증정 이벤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he Answer, 어느 월스트리트 트레이더의 다이어리란 서적인데요.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뉴욕 주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2권의 책을 썼어요. 하나는 미국 주식에 대한 기본서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10년간 월스트리트에서 활동을 하면서 트레이더들의 세계, 여기에서 배운 경험, 깨달음,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다이어리 형식으로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본다면 투자의 본 고장인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겠죠. 영상에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와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10분을 선정해서 책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일 장 마감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카카오가 주식 분할을 실시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주식 분할은 말 그대로 주식을 잘게 쪼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를 하죠. 일단 여기저기서 분위기를 보니까 주가에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주식 분할의 효과는 무엇인지, 무엇이 긍정적인지, 카카오의 주가는 오를 수 있을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의 주식 분할 공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니까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분할 전에는 한 주당 가액이 500원입니다. 근데 분할 후에는 100원이에요. 아니, 근데 카카오의 주가가 근 50만 원인데 왜 여기에서는 500원이 100원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느냐? 자, 이거는 일반 주가가 아니라 바로 액면가입니다. 액면가는 그 기업을 최초로 설립했을 당시에 최초로 매겨지는 주식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의 액면가가 500원인 거죠. 근데 이거를 100원으로 만든다, 즉 주식의 가격이 5분의 1로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주식수는 늘어나는 거예요. 즉 주식수가 5배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카카오의 주식수가 8,800만 주 정도인데 분할 후에는 4억 4천만 주로 확 뛰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을 살펴보면 3월 29일에 주주총회를 열고요. 여기에서 안건이 통과되어야만 주식 분할이 실제로 일어나겠죠. 분할에 앞서서는 일정 기간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거래가 정지가 되고요. 그 다음 날인 4월 15일부터 카카오의 주가가 5분의 1로 낮아져서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 분할의 목적은 유통 주식수 확대예요. 참고로 주식 분할은 액면가를 분할하기 때문에 액면 분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분할 전이나 주식 분할 후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나의 지분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업은 주식 분할을 실시를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주식 분할을 실시한다 얘기가 나오면 여기저기에서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여기 바나나 한 송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나나를 살 때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살 땐 좋은데 이거를 빨리 먹어치우지 않으면은 색깔이 변해버리죠. 그러면서 막 벌레가 꼬이고, 그래서 사실 덜컥 사기가 좀 주저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 송이씩 판다 라고 한다면 바로바로 사버리겠죠. 액면 분할도 이와 같습니다. 한 기업의 주가가 너무 높아요. 뭐 40만원, 50만원, 100만원. 나한테 지금 한 200만원 밖에 없는데 나는 한 10종목에 분산 투자하고 싶어요. 그런데 카카오는 내가 정말 사고 싶다 하더라도 한 주당 가액이 거의 50만원이니까 사실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가 좀 껄끄러운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잘게 쪼개서 유통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런 고민이 바로 사라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액으로 운영하는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착시 효과예요. 50만원 하던 것이 만약에 8만원으로 낮아진다 라고 한다면 갑자기 이 주식이 싸졌네 라고 하는 그런 착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건 뭐 사실 논리적으로는 그 기업의 가치가 전혀 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착시 효과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그 기업의 가치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효과로 인해서 주식 분할, 액면 분할을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해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주식 분할을 실시하고 나서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겠죠. 최근 3년간 주식 분할을 실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8년부터 바로 현재까지 액면 분할을 실시를 하고 실제로 액면 분할이 된 이후에 한 달 정도 거래가 된 기업들, 자,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총 67개 기업이 나왔고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업들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분할 공시가 나오기 전날부터 실제로 분할이 되기 전날까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두 번째, 주식 분할이 진행되기 바로 전날, 그때부터 실제로 주식 분할이 실시가 되고 1개월 후에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딱 봐도 여기가 분할 공시 전일부터 실제로 분할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일까지 주가 흐름이거든요. 이 붉은색 음영으로 칠해진 부분이 주가가 올랐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딱 봐도 자, 대부분의 기업들의 주가가 오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액면 분할이 실시되기 전일부터 실제로 실시되고 나서 1개월 후에 주가 흐름. 자, 이 부분을 보시면 확실히 오른 케이스보다는 떨어진 케이스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봤더니 자, 분할 공시 전일부터 실제로 분할이 발생하기 전일까지 주가는 평균적으로 67개 기업이 11.2%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 67개 종목 중에 66%, 즉 한 3분의 2 정도가 상승을 했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액면 분할이 일어나고 나서 주가가 1개월 후까지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느냐. 자, 살펴보니까 오히려 이때는 거의 제로이긴 한데 어쨌거나 마이너스 0.2% 퍼포먼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체 종목 중에서 37%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니까 일단은 분할 공시가 나오고 나서 실제로 분할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좋았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분할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 1개월 후까지 주가 흐름을 살펴보니까 썩 그렇게 좋진 않았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가는 좀 선 반영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액면 분할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선 반영해서 오르다가 실제로 액면 분할이 이루어지고 나서 주가가 낮아지고 그때부터 막 거래가 활성화되면은 그 전까지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생각보다는 썩 좋지 못했다. 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별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이 분할 이슈 말고도 그 개별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어쨌거나 이 액면 분할은 기업 가치와 무관한 이벤트입니다.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해서 카카오의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삼성전자도 과거에 액면 분할을 진행을 했었죠. 바로 2018년 1월 31일입니다. 이 빨간색 원으로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이때가 바로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공시가 나왔던 날입니다. 이때 보시면 여기 피르침이 하나 있죠. 장중에 거의 한 9%까지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결과적으로 종가는 약간 하락해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 칠해진 부분은 실제로 액면 분할이 진행이 되고 거래가 시작된 그 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하락을 했죠. 이거는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해서 하락을 했다. 이건 전혀 아니고요. 사실 반도체 경기가 2018년 1분기까지가 바로 최고조였습니다. 자, 그때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실적이 차츰 꺾이기 시작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이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삼성전자와 비슷한 시기에 액면 분할을 실시를 했고요. 2018년 3월달, 자, 이때 실시를 했어요. 이때 공시가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2018년 7월달, 이때 실제로 주식수가 쪼개지면서 유통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후에 주가 흐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액면 분할 때문에 하락한 것이 아니라요. 2017년까지는 이익이 증가하는 사이클이었다가 2018년, 2019년 이때는 다시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라는
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무엇이냐? 일단은 액면 분할을 하면은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자, 언제까지는? 바로 공시를 하고 나서 실제로 액면 분할이 되기 전까지는. 근데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이 액면 분할은 기업 가치와는 무관한 이벤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은 바로 그 카카오의 실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액면 분할 때문에 이때 샀다가 이때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 카카오의 장기 성장성이 어떨런지, 실적은 어떻게 나올런지, 자, 이런 부분에 오히려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